혹시 요즘 이런 순간이 자주 오시나요? 대화하다가 익숙한 단어가 목 끝에서 맴돌고 끝내 나오지 않아 웃으며 넘어갑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내가 왜 여기 왔지? 하고 멈칫한 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 서 있기도 하지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솜처럼 무겁고 손끝이 살짝 저리거나 한쪽 입가가 어색한 느낌이 스쳐간 적도 있습니까? 계단을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가쁘고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며 어지러운 날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과일은 건강하다고 믿지만 단기 많아 혈관에 더 해로운 건 아닐까? 걱정하며 멀리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는 시간이 길게 쌓이다가 어느 날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피가 끈적해지기 쉬워서 작은 혈전도 뇌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지요. 더 무서운 건 기억력 저하나 멍함이 단순 노화처럼 보이면서도 혈관 문제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그 그림자가 지나가는 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희망도 분명합니다. 오늘 소개할 과일 3가지를 방식대로만 드시면 혈관 속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뇌로 가는 길을 넓히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7, 세김 55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치매가 시작된 것 같아요라며 오셨는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어르신은 날짜는 맞히시지만 단어가 자주 끊겼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에서 가장 눈에 띈 건 혈압의 들쭉날쭉함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평소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과일을 끊었지만 대신 빵과 과자를 늘렸고 그게 오히려 혈당을 흔들고 혈관을 더 끈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일이 무서워서 끊었는데 더 나빠졌다고요. 그 질문이 진료실 공기를 잠깐 얼게 했지요. 그날 저는 과일을 끊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살리는 과일을 고르는 법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혈관을 수도관에 비유해 볼까요? 관 안쪽에 기름때가 조금씩 달라붙으면 물줄기가 약해지듯 혈관도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내벽이 거칠어지고 피가 더 잘 달라붙습니다. 이때 섬유소는 청소솔처럼 담즙과 콜레스테롤의 길을 바꿔주고 폴리페놀은 녹을 막는 코팅처럼 내벽을 진정시키며 칼륨은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처럼 혈압의 파동을 줄이는데 힘을 보탭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을 어떤 양으로 어떤 타이밍에 먹느냐가 뇌 건강을 가르는 작은 스위치가 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밤늦게 먹느냐, 아침에 물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끝까지 들으시면 새 과일의 정확한 선택 기준, 하루에 먹는 양과 시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 당뇨나 신장 문제가 있는 분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따뜻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과일부터 왜 의사들이 자세히 말하지 않았는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멍함과 단어가 막히는 순간이 꼭 치매의 시작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노화라고 넘기기에도 아까운 신호일 수 있죠. 왜냐하면 치매와 뇌경색은 겉모습은 달라도 속에서 만나는 길이 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의 길은 바로 뇌로 가는 혈관입니다.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피가 끈적해지고 내벽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면 뇌세포는 산소를 덜 받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뇌는 가장 먼저 집중력과 기억에 연결해서 흔들립니다. 그러니 당신이 최근 자주 깜빡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머리가 흐릿해진다면 뇌세포가 보내는 작은 SO, S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 무엇이 가장 불안정한가? 이 셋 중 하나만 흔들려도 뇌혈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칩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큰 혈관이 꽉 막히는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작은 혈관, 즉 미세혈관이 먼저 망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세혈관은 머리카락보다 얇아서 혈압의 출렁임과 염증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는 극적인 장면 이전의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작은 증상들이 반복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아침에 손이 두뇌 젓가락이 떨어진다든지, 말이 잠깐 꼬인다든지, 한쪽 눈이 순간 흐려졌다가 돌아온다든지요. 이런 순간들이 지나가면 사람은 안심합니다. 별일 아니네. 그런데 바로 그 안심이 다음 단계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그런 순간을 컨디션 탓으로만 돌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뇌혈관의 핵심은 혈압 조절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의사는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더 큰 뿔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또 한쪽에서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근본이라고 주장하지요. 저는 이 셋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손잡고 한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혈당이 흔들리면 염증이 올라가고, 염증이 올라가면 혈관 내벽이 거칠어지고, 거친 내벽은 혈압의 파동에 더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붙잡기보다 몸이 견딜 수 있게 여러 고리를 동시에 느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과일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단맛이 아니라 섬유와 폴리페놀 미네랄이 이 고리들을 조금씩 풀어주는 조력자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많은 분이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과일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고, 특히 60대 이후에는 먹는 양과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공복에 과하게 먹으면 혈당이 출렁이고, 밤에 먹으면 수면과 혈압 리듬을 깨기도 합니다. 그러면 혈관의 좋은 의도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어떤 과일을 고르고 얼마나 언제 먹어야 할까요? 이제부터 소개할 3가지 과일은 혈관 막힘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성분과 작용이 비교적 분명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생활 속에서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아주 현실적인 방식으로 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자, 첫 번째 과일을 만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볼까요? 오늘은 무조건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라는 기준으로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쓰러진 적도 없고 큰 병도 없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할까요? 이 말 속에는 2가지 마음이 숨어 있지요. 하나는 두려움, 다른 하나는 억울함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73박 555 어르신이셨습니다. 손주를 데리러 가던 날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서 있는데 세상이 살짝 기울어졌다고 하셨어요. 어지럽다 정도였고 10초쯤 지나니 괜찮아졌지요. 그날 저녁 어르신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물을 안 마셔서 그런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그런데 일주일 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1분 만에 돌아왔고 가족들은 피곤해서 그래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짧은 증상을 우리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이 어렵지요. 쉽게 말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이 순간이 지나가면 사람은 안심한다는 겁니다. 괜찮아졌잖아. 그런데 뇌는 기록을 남깁니다. 혈관 내벽은 상처를 기억하고 다음에는 더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붙잡히지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뇌는 통증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혈관이 좁아져도 심장처럼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건 통증이 아니라 멍함 어지러운 말이 꼬임 송긋 저림 같은 기능의 흔들림입니다. 그러니 아프지 않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혹시 안 아프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혈관이 막히는 건 왜 생길까요? 가장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만 잡아봅시다. 혈관은 안쪽이 매끈해야 피가 미끄러지듯 흐릅니다. 그런데 혈압이 오르내리고 혈당이 출렁이고 담배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겹치면 내벽이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진 곳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잘 달라붙고 그 위로 염증 세포가 모이며 결국 작은 플라크가 만들어지지요. 이때 피가 끈적해지면 마치 좁은 문에 사람들이 몰려 서로 밀치듯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기름진 음식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단맛과 정제 탄수화물도 혈관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그 자체가 내벽을 더 거칠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 혈관 관리에서 지방대당은 싸움이 아니라 둘 다 조절해야 하는 동반 과제입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갈립니다. 어떤 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면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염증 표지와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두 주장 사이에서 환자분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치는 지도이고 생활은 길입니다. 지도만 바꿔서는 길이 달라지지 않고 길만 바꾸려 해도 지도 없이 헤매기 쉽지요. 그래서 오늘의 과일 이야기도 단순히 뭘 먹어라가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이 덜 거칠어지고 피가 덜 끈적해지고 혈압의 파동이 덜 세지도록 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잠깐 궁금해지지 않나요? 같은 과일이라도 어떤 것은 혈관에 더 부드럽고 어떤 것은 오히려 혈당을 더 흔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차이를 아주 현실적으로 당신의 밥상 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일 이야기를 시작하면 많은 분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과일은 달잖아요. 달면 혈당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면 혈관이 더 상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달콤함은 분명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시선을 바꿔볼까요? 과일은 당만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과일 속에는 섬유소 칼륨, 비타민C,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단맛이 가진 단점을 완전히 지워주진 못해도 혈관이 거칠어지는 과정을 느리게 만들고 피가 끈적해지는 방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과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로 바뀌어야 합니다. 쉽게 이해할 과학적 사실 하나만 붙잡아 보겠습니다. 혈관 내벽은 아주 얇은 보호막, 즉 내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내피가 건강하면 혈관은 잘 늘어나고 피는 매끈하게 흐르지요. 그런데 혈당이 급히 오르거나 혈압이 출렁이면 내피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내피는 미세한 상처를 만들고 그 틈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염증을 부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여기서 의외로 중요한 게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과잉을 완충해 혈압의 파동을 줄이고 혈관이 과하게 수축하는 것을 누그러뜨리는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피하기만 하는 것보다 칼륨이 풍부한 선택을 함께하는 것이 실제 생활에서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을 주스로 마시는 순간 같은 과일이 전혀 다른 음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씹어 먹을 때는 섬유소가 속도를 늦추지만 주스는 섬유가 줄어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나는 과일을 먹는다는 말 속에 씹어 먹는가 갈아 마시는가 라는 큰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이 더 많으신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분은 고령층은 과일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분은 가공 간식 대신 과일을 적절히 먹는 편이 전체 식단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여기서 중간의 길을 제안합니다. 과일은 약처럼 과신하지도 말고 독처럼 두려워하지도 말자. 대신 혈관을 돕는 성분이 뚜렷한 과일을 고르고 양과 시간을 정해 습관으로 만들자. 이제부터 소개할 3가지 과일은 바로 그 기준에 맞춰 고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과일은 무엇이고 왜 뇌혈관과 특히 잘 맞을까요? 여기서부터 당신의 밥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너무 흔해서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흔하다는 건 그만큼 연구가 많이 쌓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블루베리의 핵심은 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 같은 폴리페놀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벽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내피 기능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쉽게 말하면 거칠어진 혈관 안쪽을 조용히 진정시키는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뇌는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라 혈관이 조금만 흔들려도 기능이 먼저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전략이 곧 뇌를 보호하는 전략이 됩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에 대해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슈퍼푸드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고 한 그릇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고령층에서 과일은 양이 늘어날수록 혈당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예외가 아니지요. 여기서 제가 권하는 방식은 정량입니다. 한 번에 손으로 한 줌 대략 작은 종이컵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공복에 단독으로 먹기보다 견과류 몇 알이나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지방과 단백질이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의 급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이 작은 조합 하나가 혈관에 좋은 과일을 혈관에 부담 없는 과일로 바꿉니다. 당신은 과일을 드실 때 보통 무엇과 함께 드시나요? 여기서 전문가들의 시선도 갈립니다. 어떤 영양학자는 베리류는 항산화가 강하니 매일 먹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반면 어떤 내분비 전문가는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다면 과일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지요.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루베리는 선물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이 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스가 아니라 씹어먹기. 둘째, 양을 정해 꾸준히. 이 2가지가 지켜지면 블루베리는 혈관의 염증 고리를 조금 느슨하게 만드는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은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생과가 아니면 효과 없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분이 많은데 냉동 제품도 활용 가치가 충분합니다. 오히려 일정한 양을 맞추기 쉽고 사계절 내내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지요. 다만 시럽이나 설탕이 추가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이제 블루베리가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돕는 첫 열쇠라면 2번째 과일은 혈압의 스위치를 조절하는 쪽에 더 가까운 열쇠입니다. 그 과일을 들으면 아마 이게 뇌경색과 연결된다고 하고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2번째 과일은 의외로 키위입니다. 많은 분이 키위가 뇌경색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웃으시는데요. 키위의 강점은 단맛이 아니라 칼륨과 비타민C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면 혈압이 높고 들쭉날쭉할수록 혈관 내벽은 미세한 상처를 반복해서 입습니다. 그 상처가 쌓이면 혈관은 더 딱딱해지고 뇌로 가는 길은 더 좁아지지요. 키위에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의 영향을 완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C와 폴리페놀은 내벽이 받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위는 혈압의 파동을 부드럽게 만드는 쪽에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포인트가 있어요. 키위는 과일인데도 식사 후 포만감을 꽤 오래 끌고 갑니다. 수용성 섬유가 물을 머금어 젤처럼 변하면서 소화 속도를 늦추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작은 갈림길이 생깁니다. 같은 키위라도 아침 공복에 두세 개를 급히 드시면 혈당이 흔들릴 수 있지만 식후 디저트로 한 개, 혹은 플레인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면 혈당의 출렁임을 줄이면서 장과 혈관 모두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과일을 빨리 삼키듯 드시나요? 아니면 천천히 씹어 드시나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혈압 관리의 핵심은 약과 염분 제한이라고 말하고, 다른 분은 칼륨과 섬유를 늘려 전체 식단 균형을 바꾸는 게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약은 안전망이고 식단은 매일의 바닥입니다. 바닥이 미끄러우면 안전망이 있어도 자주 넘어지거든요.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칼륨 제한을 받은 분은 키위도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 한 분께만 살짝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과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일은 피의 끈적함과 관련해 더 직접적인 힌트를 줍니다. 세 번째 과일은 자몽입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어떤 분은 벌써 걱정이 올라오실 거예요. 자몽은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몽은 무조건 추천이 아니라 조건을 분명히 하고 선택해야 하는 과일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자몽을 세 번째로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몽에는 비타민C와 다양한 폴리페놀, 그리고 특유의 쌉싸름한 성분들이 있어 식후 혈당과 지방대사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도록 돕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혈관 관점에서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피가 끈적해지는 데는 혈당 변동 지방 중성지방 상승 만성 염증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자몽은 이 고리 중 일부를 덜 흔들리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몽은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과일은 먹고 싶은데 달면 부담인 분에게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몽을 주스로 마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씹는 과정이 빠지고 양이 늘어 쉽게 과다 섭취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몽은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는 보통 아침 공복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혹은 견과류 몇 알과 함께 드시는 방법을 더 권합니다. 신맛이 부담되는 분은 자몽 한 조각을 물에 넣어 향만 내는 자몽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당신은 신맛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신 편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입이 개운해지시나요? 하지만 자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주의사항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몽은 의견이 아주 명확하게 갈리는 과일이에요. 영양학적으로는 장점이 많지만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의료진은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 일부 스타틴 계열, 혈압 약 일부 칼슘 채널 차단제, 부정맥 약, 면역 억제제 등을 드시는 분은 자몽이 약의 혈중 농도를 예상보다 높일 수 있어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복용 중이라면 자몽은 피하거나 반드시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과일 하나가 약의 작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세 과일이 각각 다른 열쇠를 쥐고 있다는 감이 오실 겁니다. 블루베리는 혈관 내벽을 진정시키는 쪽, 키위는 혈압의 파동을 완화하는 쪽, 자몽은 대사 흐름과 염증 고리를 덜 흔들리게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패는 이제부터입니다. 같은 과일도 언제 먹느냐,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뇌혈관에 주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그 시간의 비밀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많은 분이 과일을 좋은 음식이라고만 생각하고 시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건강에서 과일은 무엇만큼이나 언제가 중요합니다.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먼저 잡아볼까요? 우리 몸은 하루 동안 혈압과 혈당 호르몬 리듬이 파도처럼 오르내립니다.
특히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올라가면서 혈당이 더 쉽게 상승하고 혈압도 깨어나듯 높아지기 쉽지요. 그래서 같은 과일이라도 아침 공복에 급히 먹으면 혈당이 더 출렁일 수 있고 그 출렁임이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더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후나 간식 시간에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천천히 먹으면 파도가 낮아집니다. 과일이 혈관을 돕는 방향으로 작동하려면 이 파도를 낮추는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드릴게요. 과일은 밤에 먹으면 살찐다는 말이 흔하지만 혈관 관점에서 더 중요한 건 체중보다 수면의 질입니다. 밤늦게 과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일부분은 속이 더부룩해져 잠이 얕아집니다. 잠이 얕아지면 다음날 아침 혈압이 더 튀고 염증 반응이 올라가며 결국 뇌혈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요. 그러니 과일을 밤 10시 이후에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 자체가 혈관 리듬을 깨는 작은 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후 2시, 5시 사이 몸이 처지고 군것질이 당기는 시간에 과일을 잘 선택하면 가공 간식의 유혹을 줄이고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과일을 주로 어느 시간에 드시나요? 혹시 밤에 TV 보면서 무심코 드시는 편이신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타이밍에 대한 시각이 조금 갈립니다. 어떤 분은 총 섭취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분은 혈당 변동을 줄이려면 시간과 조합이 더 실전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현실을 보며 두 번째 의견에 더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양을 줄이자고 하면 오래 못 가지만 시간을 옮기자는 건 비교적 지속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는 아침 공복 대신 아침 식사 후 요거트와 함께 키위는 점심 후 한 개 자몽은 약을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저녁 식사 후 반 개처럼요. 이렇게 리듬을 정해두면 오늘은 먹었나 안 먹었나 고민도 줄고 과일이 혈관에 주는 부담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수용성 섬유는 물이 있어야 제대로 젤을 만들고 장에서 흡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생기거나 더부룩할 수 있지요.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 몇 모금을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타이밍을 잡았다면 다음 단계는 조합입니다. 과일을 혈관에 더 유리하게 만드는 동반 음식이 무엇인지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과일을 잘 먹는다는 건 사실 과일만 먹는 게 아닙니다. 과일의 좋은 성분이 몸에서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동반자를 붙이는 것이지요.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혈당은 단독으로 올라갈 때 가장 빠르게 치솟습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지방 섬유가 함께 들어오면 위에서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의 파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블루베리라도 그냥 한 컵 먹는 것보다 플레인 요거트 한 숟갈과 함께 먹는 편이 뇌혈관에 더 부드럽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맛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빠른 속도를 싫어합니다. 천천히 고르게 들어오는 에너지를 더 좋아하지요. 블루베리의 가장 좋은 짝은 플레인 요거트나 견과류입니다. 요거트의 단백질은 흡수를 늦추고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은 포만감을 길게 끌어 과식과 군것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도 의외의 함정이 있습니다. 시럽이 잔뜩 들어간 달콤한 요거트 설탕 코팅된 그래놀라는 오히려 혈당을 흔들 수 있어요. 건강식처럼 보이는데 왜 안 좋아요? 라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겉모양은 건강하지만 속은 간식에 가까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플레인이라는 단어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견과류도 한 줌이 아니라 5에서 7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적당함이 과일의 장점을 살려줍니다. 키위는 식사 후 디저트로 가장 무난하지만 속이 예민한 분이라면 오트밀이나 따뜻한 죽과 함께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키위에
산미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변비로 힘드신 분은 키위를 그냥 먹는 것보다 식후에 물과 함께 천천히 드시면 수용성 섬유가 더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과일을 먹고 속이 편해지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부룩해지나요? 그 느낌이 조합을 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몽은 조합보다 주의사항이 더 큰 과일이지만 약물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견과류 몇 알과 함께 혹은 식사 후에 드시는 편이 혈당과 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몽을 설탕에 재워 먹거나 달콤한 탄산수와 섞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쓴맛을 단맛으로 덮는 순간 자몽의 장점이 흐려질 수 있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일은 그냥 먹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는 의견도 있고 노년기에는 조합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의 한 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연스럽지 않은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고 부드러운 음식이 너무 많아 혈당의 파도가 쉽게 커지지요. 조합은 그 파도를 낮추는 현실적인 기술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조합을 해도 여전히 많은 분이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혹시 그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아주 조용히 함께 확인해 볼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과일을 골라놓고도 습관 하나 때문에 효과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첫 번째는 과일을 주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씹는 과일은 섬유가 속도를 잡아주지만 주스는 같은 양의 당을 훨씬 빨리 몸에 넣습니다. 특히 아침에 건강하게 한 잔이라고 마시는 과일 주스가 혈당을 확 튀게 하고 그 여파로 오전 내내 멍함과 피로를 키울 수 있지요.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혈당의 급상승과 급하강은 혈관 내벽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뇌는 그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과일을 밤 간식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조금 먹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TV 보며 한 접시씩 먹는 습관은 다릅니다. 밤에는 몸이 쉬어야 하는데 혈당이 오르면 몸은 다시 일합니다. 잠이 얕아지고 다음날 아침 혈압이 튀고 결국 뇌혈관의 리듬이 흔들릴 수 있지요. 나는 과일 먹고도 잠 잘 자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당장의 잠이 아니라 반복되는 리듬 깨짐입니다. 당신은 밤 10시 이후에 과일이나 간식을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 실수는 과일을 먹으면서 짠 것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먹고 나서 곧바로 젓갈라면, 김치찌개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패턴이요. 과일의 칼륨이 나트륨을 완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결국 혈압 파동이 커집니다. 과일이 혈관을 부드럽게 해도 짠 음식이 다시 거칠게 만들 수 있지요. 그러니 과일을 먹는 날일수록 오히려 짠맛을 조금 줄여주는 게 실전에서 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많은 분이 가장 놀라는 실수입니다. 약을 드시면서 자몽을 모른 척 먹는 것입니다. 자몽은 일부 약의 분해를 방해해 약효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 혈압약, 부정맥, 약, 면역억제제 등을 드시는 분은 자몽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과일이 약보다 약할 거라 생각했다는 말, 저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과일을 늘리기 전에 복용 중인 약 이름을 한 번만 확인해 달라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일은 건강식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과 노년기에는 과일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후자를 더 자주 확인합니다. 과일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방법이 틀리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나 댓글로 나는 어떤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이제 다음에서는 당뇨 신장약 복용처럼 조건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가 아니라
조건이 있는 분들의 안전한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당뇨나 당뇨 전 단계에서는 혈당 자체보다 혈당의 출렁임 변동폭이 혈관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금지가 아니라 횟수 양 조합을 설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는 한 줌 정도를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키위는 식후 한 개를 천천히 이렇게요. 공복에 과일만 먹는 습관은 피하고 가능하면 같은 시간대에 반복해 몸이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당신의 몸은 예측 가능한 리듬에서 가장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을 끊었더니 혈당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사실 꽤 계세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과일을 끊는 대신 빵, 과자, 달달한 커피가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혈당은 더 흔들릴 수 있지요.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대신 들어온 음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 과일을 줄이더라도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는지가 핵심입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실까요? 나는 과일을 안 먹는 날 무엇을 더 집어 먹는가?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칼륨 제한을 받은 분이라면 기준이 더 분명해야 합니다. 키위처럼 칼륨이 비교적 많은 과일은 반개로 시작하거나 빈도를 줄이는 편이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았던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변비가 심해 섬유를 늘리고 싶어도 신장이 약하면 무작정 늘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담당 의료진과 함께 맞춰야 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은 더 조심해야 하지요. 특히 자몽은 일부 고지혈증 약, 혈압약 부정맥, 약, 면역 억제제 등과 상호작용 위험이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몽은 영양학적 장점이 크다는 의견과 약물 상호작용이 있으니 원칙적으로 피하자는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안전 쪽으로 권합니다. 과일 하나로 불안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의 몸 조건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루 안에서 실제로 굴리는 7일 루틴을 함께 완성해 볼까요? 자, 이제 당신의 하루를 아주 작게 설계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뇌혈관이 편안해지는 7일짜리 리듬입니다.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만 다시 떠올려 주세요. 혈관은 한 번의 완벽한 선택보다 작은 선택의 반복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정확히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가지만 합니다. 아침 식사 후 블루베리 한 줌을 플레인 요거트 한 숟갈과 함께 천천히 드세요. 물도 몇 모금 곁들입니다. 이때 몸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속이 편한지, 오후에 멍함이 덜한지, 군것질이 줄어드는지요. 이 작은 한 줌이 내 하루를 바꿀까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의심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뇌혈관은 바로 이런 작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에는 점심 식사 후에 키위를 한 개, 또는 속이 예민하면 반 개부터 천천히 씹어 드세요. 키위를 먹는 날에는 특히 짠 음식을 조금 줄여보시면 좋습니다. 칼륨의 도움을 받으려면 나트륨의 파도를 낮춰야 하니까요.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이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오후 3시, 4시에 찾아오던 단 것 크레이빙이 약해지는 겁니다. 물론 모두에게 똑같진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속이 시큰거릴 수 있어요. 그럴 땐 무리하지 말고 양을 줄이거나 식사와 더 가까운 시간으로 옮겨주세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가 정답입니다. 6째 날과 7째 날은 선택형입니다. 약을 드시지 않고 자몽과 상호작용 위험이 없는 분이라면 저녁 식사 후 자몽 반 개를 천천히 드셔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드시거나 확신이 없다면 자몽 대신 블루베리와 키위 루틴만 유지하세요. 나는 자몽을 못 먹으니 실패다가 아니라 내 몸에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가 정답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식단의 핵심을 성분으로 보느냐, 지속성으로 보느냐 의견이 나뉘는데 저는 후자를 더 믿습니다. 지속되는 습관이 결국 혈관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신에게 작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뇌 건강은 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리듬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데이 1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 키위 한 개, 물 몇 모금. 그 정도면 충분히 시작입니다. 댓글에 데이 1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시작을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